시장은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고 이제 이 역시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재가 전쟁이었다면 이제 호재는 AI의 빅사이클인데요. 이 부분도 새로울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뭔가 강력한 것, 새로운 것, 큰 것을 기다리면서 다소 좀 망설이는 모습 가운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뉴스들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뉴욕 증시 혼조 양상 마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료 부재 속에 3대 지수는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 약간씩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요. 그동안에는 AI, 반도체주 일변도였다면 이 공식이 다소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다우 지수가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간밤에도 그랬습니다. 다우 지수가 5만 2천선 위로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쓰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우 0.64%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57%의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V자 반등, 여기에서 망설이는 간밤의 흐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부진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를 증명하듯 6%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줬고 종목별로도 지금 500개 종목, S&P 500개 종목군들 지도를 쭉 놓고 보시면 여기가 빨간불, 그리고 중간에 이 초록불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섹터별로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 기술주들 약했다라는 게 또 화면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대, 그리고 브로드컴은 4%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낙폭 깊었습니다. 6%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낙폭이 좀 깊었던 쪽, S&P 500 종목군 가운데 하락률이 컸던 종목군들 보시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AI 인프라 쪽, 그러니까 광반도체 쪽에 루멘텀 홀딩스라든지 코이어런트 이쪽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7% 안팎의 약세권의 흐름이었고요.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더 밀렸습니다. 인텔, AMD 이쪽 말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도 한 5에서 7% 정도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줬고 메모리 종목 가운데서는 마이크론도 이렇게 밀렸고 샌디스크도 약세 흐름 보여줬지만 웨스턴 디지털은 버텼습니다. 이쪽은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주,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셔야죠. 이 간밤에도 스페이스X의 롤러코스터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섰다가요. 이때 장 초반에 한 17% 급등했을 때 그때 시가총액이 막 바뀌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면서 4% 상승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종가상으로는 6위를 기록했지만은 앞으로의 시총 경쟁도 볼만한 이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미국과 이란 전자서명을 하고 그리고 19일 서명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 내부에서도 여전히 잡음과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실 논란이 나타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은 MOU 이 전문 낭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일 내에 이렇게 종전 MOU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문 공개를 해 의회에 검증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관련해서 뭐 CIA라든지 백악관이라든지 미국 내부에서도 이 핵과 관련돼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데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CIA 쪽에서는 이 핵무기 양보가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서 미국 내부에서의 이런 의견, 이 갈등도 끝까지 좀 봐야 할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이제 재건펀드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재건펀드 조성한다라는 얘기는 나왔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미국이 전쟁 일으키고 재건도 미국 돈으로 해주는 것이냐, 내부에서 이런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으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돈으로 이란 재건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펀드 3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을 하는데요. 여기
여기에 우리나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등의 기업들이 이미 참여한다고 밝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트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규모만 벌써 3,500억 달러,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이란 재건 펀드에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그리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지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건 펀드라는 키워드가 띄워진 만큼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응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국제유가가 이제 배럴당 드디어 70달러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19일 서명식하고 바로 이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 내용 나오자마자 국제유가가 바로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브렌트유는 5.1% 하락하면서 78.96달러, 그리고 WTI는 5.8% 하락, 76.05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이렇게 국제유가 전반적으로 70달러대로 진입했다라는 점도 특이 동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가 이렇게 반응을 해도 간밤에 증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죠.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에비앙에서는 G7 회의 열립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로벌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는 G7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초청국 지위로 이번에 이 대통령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캐나다에 이어서 2년 연속해서 이 G7 무대를 밟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 지역이죠.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때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I'm so happy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인사 같은 것도 다 외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나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는 건데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전체적으로 대표들, 참석한 대표들 사진 찍으려고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많은 대표들의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30초 정도 이 대화가 있었다고 이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고요. 여기서 한 대화는 대북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 근황이 어떠냐고 이 대통령에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노력하겠다. 이 정도, 세 마디 정도의 굉장히 짧은 내용이었지만은 그 짧은 내용 가운데서도 남북 문제를 거론했다. 여기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봐야겠습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된 종목, 이제는 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죠. 시장에서 거의 관심이 상당히 없는 종목군들인데, 이제 이 이란전을 마무리하고 이 북한 쪽으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JST나 아난티, 그리고 크게 보자면은 현대건설 등등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언급이 나온 만큼 반응 나올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소식들 있는데, 한 매체에서요, SK 하이닉스가 100조 원급, 이 역대급의 주주 환원을 실시할 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나오자마자 SK 하이닉스 공시를 통해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면은요, 이 100조 원의 자금이 어디서 나냐? 시작은 ADR입니다. 지금 미국의 ADR 상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시기도 사실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한 빠르면 뭐 7월이다, 8월이다 얘기는 많은데 7월 말쯤에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나올 테니까 그 즈음에서 아마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워낙에 좀 크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광루정 SK 하이닉스 사장은 앞서 있었던 3월 주주총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순현금 100조 원의 확보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ADR 상장하고 나서 순현금 100조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급 주주 환원의 규모가 100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상장하고 나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 예정돼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다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SK 하이닉스
공시를 내놓은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나오는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주주환원책을 펼치긴 펼칠 건데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의 방식은 아닐 것이다. 사실 아닐 것이다 부인도 아닙니다. 검토한 바가 없다 정도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책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앞두고서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역시도 한 매체 단독 보도여서 또 후속 기사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더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여기에 재료가 하나 더 붙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최종까지 가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업은 MTC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차륜형 자주포 사업인데요. 이 미국은 이란전을 하면서 자주포를 한 곳에 계속해서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했고, 따라서 좀 더 가볍고 좀 더 이동성이 좋은 자주포에 대한 니즈가 있어 이 부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5조 원대, 그리고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500문 안팎 정도로 대규모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매체에서는 방위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최종 단계 평가를 받고 있고 양강구도라고 합니다. 독일의 이 전통적인 방산업체죠. 라인메탈 대 우리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표가 아마도 다음 달 즈음에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수주한다면은 완성 플랫폼 공급자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긍정의 포인트로 하나 볼만한 부분이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댄 드레스콜이라는 육군 장관이요, 청문회에 참석해서 한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한화와 함께 매우 좋은 모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관계자가 이 기업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하나그룹 내 방위 계열사들 다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